제가 첨부해드린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먼저 압축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압축 파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압축은 다 푸실 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셔서 압축 풀기 눌러서 그대로 일단 압축을 풀어줄게요. 해당하는 과정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부분은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연습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폴더 중에 여기 픽처라고 하는 폴더는 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을게요. 요거 제가 일단 컨트롤 C 누를게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로 이동을 하세요. 문서, 그리고 여기에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빈 곳에 오른쪽 버튼 새 폴더 눌러서 이름은 반드시 ITQ이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ITQ 엔터 치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아까 복사했던 거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시험 연습을 하실 때 문서 작성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요 코아스 수험자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하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뜰 거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도 이렇게 생긴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물론 생긴 거는 아주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 생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현재 한글을 하고 있으니까 한글의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시험을 보는 사람의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여기 고사실 PC 번호 이 IP 주소가 다 써 있고요. 수험 번호 다 있잖아요. 본인의 수험 번호 숫자 8자리로 되어져 있는 거를 입력을 해주세요. 우린 지금 8번 쓸게요. 정상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쓴 것이 맞는지 물어보는 창 확인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창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화면 우측 위에 이렇게 생긴 화면이 계속 떠 있어요. 시험 보는 내내. 나중에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화면이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감독관이 다 시험지를 배부를 하고 시험을 시작해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단계는 여기서는 이제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시험이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자, 한글 실행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F7키 눌러서 여백을 먼저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용지 크기 세로 한쪽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쪽부터 선택하셔서 10 왼쪽은 11, 오른쪽도 11, 머릿말 10, 꼬릿말 10. 제가 이렇게 여기를 요 여백을 전부 다 바꾸는데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처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탭키 눌러서 이동하는 거 아시죠? 탭키 눌러서 하시고 그대로 설정 눌러주시고 나서 나머지 글씨체 글자 크기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 다 확인을 하시고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이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 앞에서 감독관이 지금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아니 시험 이제 막 시작인데 저장하고 전송하라고 하거든요. 안 하시면 와가지고 하라고 굳이 찾아와서 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할 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저장하기 누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이픈 본인 이름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저장하는 파일은 반드시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내 눈에 여기 ITQ라고 하는 글자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ITQ 안에 저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대로 저장을 누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서 답안 전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답안이 제대로 가는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안 전송 눌러주면 이렇게 지금 전송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전송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맞게 저장을 했으면 파일의 이름이 보이고 여기에 있음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파란색 글씨로 보여요. 만약에 이 파일의 이름을 잘못 쓰거나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잘못 지정하거나 하시면 여기에
빨간색 글씨로 없음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그러면 답안을 보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야 이제 확인하시고 여기에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송 누르시면 답안 파일을 전송했다라고 나오잖아요. 확인 누르시고 그럼 여기 이렇게 보냈으면 성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닫기 하고 계속 이어서 시험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작성을 하는 중간중간에 감독관이 저장하시고 전송하세요 라고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일단 저장하기 누르시고 자, 단축키는 Alt S예요. 저장하시고 그대로 답안 전송, 확인, 답안 전송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거는 그 이전에 작성을 한 것과 지금 내가 또 전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연히 달라진 게 없죠. 제가 작성을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작성을 하고 이 자료의 양이 늘어나야 그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런다고 해서 전송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게 그대로 2번 전송이 되는 거죠. 그 단계를 하라고 할 때마다 계속 하시면 돼요. 자,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에 답안 전송을 하시겠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험 종료 버튼이 있는데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시험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건 아니고 감독관이 나가라고 할 때 그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안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